시시계획 작성. 자, 아까 다시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도로 놓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3m를 아침 출퇴근에 막히니까 20m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누가 이거 위반해요? 위반은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위반하고 결정도 누가 해요? 인천시장이 하죠. 인천시는 자기가 다 해요. 결정하고. 그리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도 누가 수립하고 인천시장이 하고 그죠?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누구예요? 그럼 누가 또 시행을 해요? 자, 원칙은 자기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다 한다 이러죠. 근데 인천시장이 하지만 현대를 시행자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가 시행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볼게요. 아까 요건 맞추면 지정해 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을 하려면 설계 도면도 빼고 공사 착공 언제 할 건지 준공 언제 할 건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시계획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당연히 누가 작성해야겠어요? 시행자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작성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행자 중에서 아까 시행자 뭐 다 있었잖아요. 행정청, 비행정청 다 있었는데 그 시행자 중에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행자는요. 아닌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인가받아야 사업할 수 있어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누구가 아닌 시행자는 그랬어요? 누가 아닌 시행자는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누구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행자는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시행자일 때는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인가 안 받아도 돼요?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인가권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는 안 하고 그럼 이들이 만약에 시행자였으면 작성하고 그냥 자기가 고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대도시장은 인가권자다.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장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그러면 김포시장도 실시계획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김포시 일반 시장 군수도 인가 받아야죠. 도지사한테. 마치 관리계획 위반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처럼 인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닌 사람은 인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가 받을 거냐?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인가 받아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현대는 만약에 국장이 지정해 줬으면 현대는 국장한테 인가 받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인천시장한테 받아라.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받아라. 그래서 실시 인가권자는 이들이 인가권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들이 실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잖아요. 결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지금 이게 현대가 사업계획 작성해서 인천시장한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가를 신청했어요. 그럼 인천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현대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를 공고하겠다는 얘기예요. 현대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제시하세요. 라고 인가권자는 인가에 앞서서 공고 열람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거기 인가의 절차, 공고 열람한다 나오죠? 자, 그러면 몇 일 이상 열람시킨다고요? 14일 이상 열람시킨다. 그래서 의견 듣고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인가받은 이제 현대는 그러면 인천시가 사업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죠. 자, 인가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현대가. 변경할 때도 인가받아요? 안 받아요? 항상 변경은 똑같은 행위로 봐라 그랬잖아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는 말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무슨 변경? 경미가 싫어.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봐도 된대요. 그럼 어떤 게 경매예요? 우리 공적 개발에서는 경매한 변경이 기준이 얼마라고 했어? 10%. 인가 받은 내용은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경매한 변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조심할 것은 이 10% 미만인데 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현대가, 그러면 인천시가 지금 현대한테 사업계획을 인가하잖아요. 인가할 때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도 있을까요?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나 환경 오염 방지나 적용 경관 등의 의무 이행을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해 줄 수도 있나요? 좋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돈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너 좀 믿음이 안 가는데 좀 돈 좀 예치하고 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하죠. 근데요, 만약에 LH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저 인천시가 LH한테 너 믿음이 안 가는데 너 돈 좀 예치하고 할래? 그러면 LH가 뭐라 그럴까요? 왜 그래? 같은 식구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공공사업자는 이행 보증금 예치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공공사업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항상 민간 사업자가 예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가의 절차, 이런 조건부도 있고, 이행 보증금도 있다. 근데 공공사업자는 예치 안 한다. 그렇게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시객 폐지입니다. 자, 이 시시객 폐지는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는 여러분 들으면 막 이제 또 어려워하니까 또 그리고 또 막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고 막 그러니까 자, 시시객 폐지는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시객 폐지에 따른 실효 시점은 좀 이따 실효 적용할 때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시객 인가가 있었으면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 발생하겠죠. 인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현대 사업할 거 아니에요. 또 부수적 효과는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형 관련 인허가 받은 것을 보고 이건 항상 우리 이거 딱 스틸 나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는 사업계획 인가 받았으니까 요거 사업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서 또 잘 나오는 게 뭐라고 있어요? 요놈이 잘 나온다, 그죠? 자, 그 밑에 시행자 시행을 위한 4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여기가 잘 나오니까 아까 시행자하고 시행을 위한 조치가 우리 시설사업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크합니다. 자, 먼저 현대가 사업을 시행할 적이 넓어요. 넓으면 둘 이상의 지역으로 나눠서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된 지역별로 시시객 작성해서 인가받아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시행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관계 서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현대가 사업을 하는데 토지 대장도 확인해야 되고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업 시행에 관련된 서류를 무료로 열람 교부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제가 현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정청만 무료다 그게 아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다 무료로 열람 교부받을 수 있어요. 자, 그죠?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현대가 사업을 하려면 이게 도로 넣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누군가의 땅일 거 아닙니까? 땅이면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려면 보상을 해주려면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서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송달해야 될 서류들이 많을 텐데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의 주소 고소가 파악이 안 돼서 서류 송달이 어렵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이를 공시해서 법원이나 행정관청이나 신문에 공시해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서류에 공시 송달도 인정합니까? 인정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렇게 공시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하래요. 승인. 자, 누구 승인? 인가권자,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공시 송달도 인정한다. 제목 정도만 딱딱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수용이죠. 자, 도로는 사업을 할 거예요. 현대가. 근데 여기는 지금 토지 소유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막 토지 소유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 B는 땅을 주겠대. 그래서 보상 협의가 잘 됐어요. 근데 C가 주고도 땅 안 주겠대. 난 못 주겠대. 그래서 땅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땅 못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 A 땅을, 이 C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자,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 시설 사업에서는 이 시행자에게 여기가 지금 도로가 놓여질 부지죠? 여기에 있는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권리는 이걸 이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를 토지 등이라고 해요. 토지 등을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시행자에게는 즉 현대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이 사람이 안 준다고 누워 있어도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요.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공익사업이니까 수용 사용권이 인정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기업권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정책된 물건, 수유권, 니은번, 수유권 외의 권리.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시설 부지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수용 사용권이 인정돼요. 그런데 방금 전에 현대에게는 현대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인정되죠. 근데요, 이 인접된 토지가 도로 부지로 제공은 안 되는데 물건의 재료 적치장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업상 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대는 인접된 토지 등도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OX. 시행자에게는 인접지에 대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접지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행자에게는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인정하고 인접지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인정한다. 그래서 인접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수갑을 채워야 돼. 뭐라고? 사용,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지 수용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합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수용 사용권, 그리고 인접지 사용권, 인접지 수용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에서는 현대는 이 C가 누워 있어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라고 그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취득과 보상의 일반법입니다. 공취법을 따라라, 수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죠. 일명 수용의 특례, 시행자에게 유리한 특례. 원래요, 공취법에 의하면 시행자, 수용을 하려고 하는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권이 생겨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은 이 현대가 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이 A씨 땅을 뺏어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긴대요. 수용권이 생긴대요. 언제? 현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들이 지금 인가하고 고시했죠. 이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뭐 또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요.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대는 수용하기 위해서 이 C가 안 준다고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업 인정을 있었던 것으로. 자, 언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인가 고시 간주 기억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수용에 대한 특례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간주. 혹시 개발법은 언제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봤어요? 개발법은 실시계획 아니잖아요. 개발법은 언제?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이 개세 그랬죠? 이 개세 그랬죠?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 그래서 국실개세.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 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 간주. 사업인정 간주. 그래서 수용할 때 뭐 별도로 사업인정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현대는 이미 사업계획이 인가고시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안 준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사업인정 안 받아도 이제 뺏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받고 뺏어오려면 뭘 해야 돼? 나 수용권이 있다. 너 누워 있어도 나 뺏어올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공취법은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가 이제 수용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공취법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토지 시용이네.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어디?
우리 인천시잖아요. 인천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현대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 시 땅을 뺏어 오겠습니다라고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야 돼. 그 수용 실행 신청을 재결 신청이라고 표현해요. 나 수용권이 있으니까 이 시 땅 뺏어 올 겁니다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재결 신청. 근데 공치법은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는 몇 년 이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을 해야 되냐면 1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공치법은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가 1년 이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치법은 1년 경과 다음날 사업 인정이 법률의 규정에서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이 1년 경과 다음날 폐지되면 수용권 설정이 박탈되니까 더 이상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는.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어떠해요? 공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이 시의 땅을 뺏어올 수 있는,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된다는 이야기. 이거 토지, 시행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겁나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사업 시행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안에만 뺏어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는 얼마나 힘들겠어. 막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내일 들어올까? 모레 들어올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시행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조항이고, 그래서 재결 신청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한다. 이 부분들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잘 물어봅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기억, 니은 체크를 딱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용. 그 다음에 또 시설 부지 안에요. 요 시설 부지 안에. 자, 이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요. 국유지, 공유지가 있대. 국유지, 공유지가 뭐예요?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는 무슨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해야 됩니까?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하래요. 현대한테만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면 그 행위는 뭘로 보겠다고? 무효다. 그래서 국공유지 처분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를 위반하면 무효로 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지. 그러니까 시설 부지에 있는 국유지 공유지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그 행위는 무효다. 뭐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효력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